단원 곱셈과 나눗셈 세 자릿수의 두 자릿수를 곱해볼까요? 오늘은 교과서 64쪽 수학 익힘 책은 40쪽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배울까요? 먼저 우리 반 친구들이 사용하는 물의 양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150 곱하기 36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실전 문제를 풀어보면서 오늘 배운 내용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 한번 기억나나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죠. 맞아요. 우리나라에서 한 사람이 하루에 287리터의 물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리 20명이 사용하는 물의 양 구해봤었어요. 혹시 기억나나요? 오늘은 우리 반 친구들 24명이 사용하는 물의 양을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24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을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물을 언제 사용하나요? 그렇죠. 밥을 먹고 난 후에 양치할 때 물을 사용하고 또 물을 마시기도 하고 요리할 때도 물이 쓰여요.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된장찌개네요. 그리고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빨 때도 물이 사용되고요. 설거지를 할 때도 물이 사용돼요. 여러분들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머리를 감을 때도 물이 사용되죠. 또 요즘에 열심히 손 씻고 있나요? 네, 우리가 손을 씻을 때도 물이 사용돼요. 또 우리가 청소할 때도 물이 사용되죠. 이 밖에도 다양한 곳에 우리 물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루에 알게 모르게 엄청난 양의 물을 사용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는 물이 평균 몇 리터라고요? 네, 무려 287리터라고요. 이게 얼마나 되는지 감이 잘 오지 않나요? 사실 선생님도 감이 잘 안 와서 구글에 한번 287리터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짜잔, 이런 냉장고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이 커다란 냉장고가 바로 286리터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 냉장고에 한가득 물을 채웠을 때 그게 바로 287리터예요. 와, 진짜 어마어마하죠.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를 가득 채운 만큼의 물이라니. 그걸 우리가 하루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 동안 사용하는 물의 양이 냉장고를 가득 채울 만큼의 287리터라면 우리 반 친구들 24명이 하루에 사용하는 물의 양은 얼마나 될까? 이렇게 1명, 2명, 3명, 4명, 24명이 사용하는 물의 양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287 더하기 287 더하기 287 더하기 287을 24번 더하면 돼요. 맞아요. 이렇게 287리터가 24개가 있으니까 24명이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7을 24번 더하면 되겠죠. 아, 선생님, 언제 287을 24번이나 더하고 있어요. 까먹겠어요. 그쵸. 287을 24번 더하는 건 물론 정답을 맞출 수도 있지만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우리가 이 계산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곱셈이죠. 287 곱하기 24를 계산하면 돼요. 이거 어떻게 계산하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 287 곱하기 20이었잖아요. 287 곱하기 20은 할 수 있는데 24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20을 묶고 여기까지쯤 계산할 수 있는데 혹시 그림을 보면서 힌트를 얻은 친구들 있나요? 맞습니다. 287 곱하기 24를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287 곱하기 20을 계산하고 나머지 4만큼을 다시 287에 곱해줘요. 그 다음에 두 값을 더하면 결국에 287 곱하기 24를 계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교과서 64쪽에 한번 같이 빈칸 채워볼게요. 먼저 287 곱하기 20부터 해볼까요? 네, 세로셈으로 나타내보면 곱하기 몇십을 했을 경우에는 1의 자리에는 항상 0이 온다고 했고 앞에는 287 곱하기 2를 계산한 숫자가 온다고 했죠. 자, 7 곱하기 2는 14, 8이 16인데 1이 있으니 7, 2는 4인데 앞에 1이 있으니 5가 되겠네요. 그래서 287 곱하기 20은 5740이네요. 이번에는 287 곱하기 4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마찬가지로 세로셈으로 계산하면 1의 자리는 7, 4, 28, 10의 자리 8, 4, 32, 100의 자리 2, 4, 8 더하면
1의 자리 8, 10의 자리 4, 100의 자리는 11. 그래서 287 곱하기 4는 1148이 되겠네요. 그러면 화살표대로 한번 빈칸을 마저 채워볼게요. 287 곱하기 24는 287 곱하기 20 더하기 287 곱하기 4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287 곱하기 20은 5740이었고요. 287 곱하기 4는 1148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1의 자리는 8, 10의 자리 8, 100의 자리 8, 1000의 자리 6, 6888이 되겠네요. 6888리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죠? 선생님이 그래서 비슷한 7000리터를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진이 나왔는데요. 혹시 길 가다가 이렇게 큰 물탱크 본 적 있나요? 네, 이렇게 큰 물탱크를 실은 트럭, 바로 이 물탱크가 7000리터라고 해요. 이만큼의 양을 우리 반 친구들이 하루 동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달이면 얼마나 쓸까요? 1년이면? 와,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죠. 선생님, 그러면 항상 이렇게 나눠서 가로로 계산해야 되나요? 우리 세로셈으로 계산해보면 안 돼요? 네, 287 곱하기 24를 세로로 계산할 수 있죠, 당연히.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볼까요? 네, 24는 20 더하기 4라고 했죠? 287 곱하기 20이 이런 모양이고 287 곱하기 4가 이런 모양이잖아요. 287 곱하기 24를 세로셈으로 계산할 때는 287 곱하기 20과 287 곱하기 4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먼저 1의 자리부터 계산을 해요. 287 곱하기 4를 계산해서 1의 자리에 맞춰서 적고 287 곱하기 20을 계산해서 10의 자리에 맞춰서 적습니다. 이때 마지막 뒤에 오는 숫자 0은 생략을 해도 괜찮아요. 그 후에 두 값을 더하면 됩니다. 세로셈을 계산할 때는 항상 자리값을 맞춰서 적어야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번에는 150 곱하기 36을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빈칸 채워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채워보았나요? 150 곱하기 36 어떻게 계산할까요? 그렇죠. 36은 30 더하기 6이니까 150 곱하기 30과 150 곱하기 6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150 곱하기 6이 나와 있으니까 앞에는 몇을 곱한 걸까요? 그렇죠. 150에 30을 곱한 값이겠죠? 150 곱하기 30 계산해서 빈칸 채워볼게요. 세로셈으로 계산하면 곱하기 몇십을 할 때는 맨 뒤에 0이 오고 그 다음 앞에 숫자 0 곱하기 3은 0, 5 곱하기 3은 15, 7 곱하기 3은 3인데 1이 있으니까 4, 그래서 4500이 되겠네요. 이번엔 150 곱하기 6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1의 자리는 0 곱하기 6은 0, 10의 자리는 5, 6, 30, 그 다음 100의 자리는 1, 6에 6인데 3이 올라가 있으니 9가 되겠네요. 그래서 900이 되겠네요. 150 곱하기 36은 결국에 150 곱하기 30이었던 4500과 150 곱하기 6인 900을 더하면 되겠죠. 선생님은 암산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세로셈으로 계산해 볼게요. 덧셈을 계산할 때는 자리값 맞춰서 계산하는 거 잊지 마세요. 1의 자리는 0, 10의 자리도 0, 100의 자리는 5 더하기 9는 14, 1의 자리는 아까 1이 올라온 게 있으니 1 더하기 4 해서 5. 그래서 결과는 5400이 되겠네요. 자, 150 곱하기 36 계산하는 방법 알겠나요? 직접적인 계산이 조금 어려워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방법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곱하기를 잘 못한다고 해서 의기소침해 하지 말고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방법이라도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번에는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150 곱하기 30과 150 곱하기 6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면 되겠죠? 자, 세로셈을 할 때는 항상 1의 자리부터 계산합니다. 150 곱하기 6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 150 곱하기 30을 계산을 해서 이렇게 4500 적어주는 거죠. 그런데 뒤에 어떤 숫자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렇죠. 0이 바로 생략되어 있습니다. 0을 생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0을 생략한 이유는 어떤 수 곱하기 몇십을 했을 때 항상 1의 자리는 0이 되기 때문이에요. 몇십을 한다는 것은 10배를 한다는 건데 10배를 하게 되면 1의 자리는 10의 자리가 되고 10의 자리는 100의 자리가 되고 100의 자리에 있던 숫자는 1000의 자리가 되겠죠? 그러면서 1의 자리가 비게 되는데 그 빈 공간을 바로 0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 공간은 생략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값을 더해서 5400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빈칸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이 4500의 값은 150 곱하기 30을 한 값이죠. 그러면 한번 계산하는 방법 말해볼까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배운 공책에 한번 여러분들의 언어로 적어보세요. 스스로 적는 게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선생님이 적어준 예시를 보고 따라 적어주세요. 150 곱하기 36을 계산하는 방법. 먼저 150 곱하기 36은 150 곱하기 30과 150 곱하기 6으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왜냐하면 36은 30 더하기 6이기 때문입니다. 각각 계산한 후에 서로 더합니다. 이번에는 150 곱하기 36을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150 곱하기 6을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150 곱하기 30을 계산합니다. 계산할 때는 꼭 자리값 맞춰서 써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계산한 값을 서로 더합니다. 자, 이번에는 실전 문제. 교과서 65쪽 아래에 4개의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이는 아프리카 가나에 굉장히 가난한 친구들이 많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부터 가나에 살고 있는 나디아라는 친구를 후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디아의 편지를 보면서 나디아의 동네에는 아직 초코 케이크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초코 케이크 좋아하나요? 선생님은 초코 케이크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아마 초코 케이크를 먹지 못하는 그런 나라에 가야 된다고 하면 굉장히 슬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일이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나디아의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초코 케이크를 만들어 보내기로 했어요. 마을에는 총 58개의 집이 있다고 해요. 이 58개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초코 케이크 58개를 지금부터 수일이를 도와서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초코 케이크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그렇죠. 가장 먼저 초콜릿이 필요하겠죠? 수일이는 가지고 있는 초콜릿을 이용해서 케이크를 26개 만들었어요. 그런데 케이크가 아직 덜 만들어졌는데 초콜릿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직 케이크 32개를 더 만들어야 되는데 얼만큼 초콜릿을 더 사와야 될까요? 케이크 한 개에 들어가는 초콜릿 양은 224g이라고 합니다. 케이크가 총 32개 필요하니까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케이크 하나당 필요한 초콜릿이 224g, 224g씩 케이크 32개. 그렇죠? 224 곱하기 32를 하면 부족한 초콜릿의 양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224 곱하기 32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우리 어림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림은 곱셈이나 나눗셈 등의 계산을 할 때 정말 중요해요. 꼭 계산을 직접 하기에 앞서서 어림 먼저 해보도록 해요. 왜 어림이 중요한가요? 그것은 우리가 빠르게 검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검산이 뭐죠? 네, 내가 계산한 값이 맞는지 확인해보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검산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이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어림을 한번 하고 나면 어림한 값과 내가 계산한 값이 비슷하면 내가 잘 계산했구나 이렇게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림 한번 해볼게요. 자, 224는 몇으로 어림할 수 있나요? 그렇죠. 200과 300 사이 중에서 200에 가깝고 32는 30이라고 어림을 할 수 있겠죠? 200 곱하기 30은 얼마인가요? 그렇죠. 2, 3은 6에 6000이 되겠네요. 네, 6000 정도의 값이 나올 텐데 224 곱하기 32는 이것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여기까지 하고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4 곱하기 32 어떻게 계산해야 되나요? 그렇죠. 32가 몇 더하기 몇이죠? 네, 30 더하기 2라고 나타낼 수 있으니까 224와 30을 곱하고 224와 2를 곱한 다음에 두 값을 서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먼저 224 곱하기 30부터 해볼게요. 자, 세로셈으로 계산해 볼까요? 자, 몇십을 곱할 때는 1의 자리에는 항상 0이 오고 그 다음 앞에는 224 곱하기 3을 한 숫자가 온다고 했죠? 4, 3에 12, 2, 3에 6인데 1이 있으니 7, 2, 3에 6, 6720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224 곱하기 2를 해볼게요. 이거는 곱하는 숫자가 간단하니까 한번 바로 해볼게요. 1의 자리는 2, 4, 8, 10의 자리는 20 곱하기 2는 40, 100의 자리는 2 곱하기 2는 400, 448이네요. 자, 그러면 이 두 숫자를 더해볼까요? 6720 더하기 448. 항상 이 끝자리 잘 맞춰서 써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1의 자리는 8, 10의 자리는 6, 100의 자리는 11, 1000의 자리는 7. 그래서 7168이 되겠네요. 아, 우리가 필요한 초콜릿의 그람수 알게 되었네요. 얼마예요? 그렇죠. 7168g의 초콜릿이 더 필요하네요. 자, 우리 어림한 거랑 값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7168은 6000이랑 비슷하면서 조금 더 큰 숫자 맞죠? 자,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수일이는 초콜릿이 7168g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더 많이 사와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케이크 위에 올라갈 생크림 장식이 필요해요. 생크림 장식을 만들기 위해서 생크림을 꺼냈는데요. 생크림 한 팩에는 생크림이 651ml 들어있대요. 케이크 58개 위를 모두 장식하기 위해서 수일이는 생크림 73팩을 뜯었습니다. 그랬더니 총 생크림이 몇 밀리리터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필요한 건 47,000ml인데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한 팩당 생크림이 651ml씩 73팩이니까 곱하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또 계산해 볼까요? 651 곱하기 73, 당연히 먼저 어림부터 해야겠죠? 651은 600이라고 해도 되고 700이라고 해도 되는데 선생님은 700이라고 한번 어림해 볼게요. 73은 70이라고 어림하면 좋겠죠? 그러면 약 7 곱하기 7은 49니까 49,000 정도가 될 텐데 651은 700보다 좀 많이 작고 그리고 73은 70보다 조금 크니까 아마 이 값은 49,000보다는 조금 작지 않을까요? 한번 이렇게 어림해보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계산해요? 네, 73이 뭐 더하기 뭐라고요? 70 더하기 3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줄게요. 먼저 651 곱하기 70부터 해봅니다. 세로셈으로 계산해 볼게요. 1의 자리는 몇십을 곱했으니까 0이 오고 10의 자리는 1, 7에 7, 그 다음에 5, 7에 35, 6, 7에 42인데 3이 있으니 더해서 5가 되겠네요. 651 곱하기 70은 45,570. 그 다음 651 곱하기 3 해볼게요. 자, 이거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해볼 수 있나요? 네, 한번 해볼까요? 자, 1의 자리는 1 곱하기 3은 3, 10의 자리는 5 곱하기 3은 15, 100의 자리는 6 곱하기 3은 18인데 1이 있었으니 19가 되겠네요. 그래서 얘네 두 개를 더 해볼까요? 네, 45,570 더하기 1,953을 하면 1의 자리는 3, 10의 자리는 12, 100의 자리는 1 더하기 5 더하기 9인데 1 더하기 9가 10이니까 15가 되겠네요.
천의 자리는 1 더하기 5 더하기 1 해서 7, 만의 자리는 그대로 4가 되겠네요. 아하, 그래서 바로 이 값이, 아이고, 공간이 좀 부족하네요. 47,523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생크림의 양은 47,000ml인데 지금 값이 47,523ml가 나왔어요. 자, 우리가 어림한 값하고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떤가요? 네, 49,000이랑 비슷하면서 조금 작은 숫자 잘 계산한 것 같죠? 네, 우리가 지금 있는 양이 총 47,523ml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47,000ml니까 얼마가 남아요? 네, 523ml는 덜어내야겠네요. 우리 계량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맛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덜어내 볼게요. 저울 위에 생크림을 올려놓고 523ml를 덜어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총량인 47,000ml를 준비했습니다. 짜잔! 드디어 초콜릿 케이크가 완성되었어요. 어떤가요? 정말 맛있어 보이죠? 이 케이크가 무사히 나디아의 마을까지 잘 도착해야 할 텐데 말이죠. 선물이니까 당연히 포장을 하면 좋겠죠? 원래 보는 게 예뻐야 맛도 있다잖아요. 그래서 수일이는 예쁘게 포장지로 감싼 후에 리본으로 위에를 장식하기로 했어요. 리본 총 2통을 사용했는데 한 통으로 총 선물이 32개 만들어졌어요. 박스 하나당 리본이 224ml 필요한데 32개를 만들었다면 리본 한 통의 총 길이는 얼마일까요? 남는 리본은 없었다고 합니다. 네, 선물 하나당 포장하는 데 필요한 리본이 224ml씩 32개. 그렇죠? 곱하기를 하면 되겠죠? 네, 495 곱하기 29. 이번에는 세로셈으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먼저 어림부터 해볼게요. 495는 약 500이고 29는 30에 가깝죠? 곱하면 5, 3, 15에 15,000 정도네요. 그런데 495랑 29 둘 다 이 숫자들보다 작으니까 실제 값은 얘보다는 살짝 작은 값이 나오겠네요.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로셈으로 계산할 때도 나눠서 계산해서 더하는 거 잊지 마세요. 1의 자리 계산해서 쓰고 그 다음 10의 자리 계산해서 쓰고 그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죠? 한번 1의 자리부터 차근차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색깔펜으로 구분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495 곱하기 9 하면 5, 9, 45 다음 90 곱하기 9는 9, 9, 81 100은 400 곱하기 9는 4, 9, 36 이렇게 더하면 495 곱하기 9를 한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 495 곱하기 20 한번 계산해 볼게요. 20이니까 여기에는 0이 오겠죠. 자, 그러면 이어서 계산해 볼게요. 5 곱하기 2는 10, 9 곱하기 2는 18, 그 다음 400 곱하기 2는 428 이렇게 계산한 게 바로 495 곱하기 20을 한 값이죠. 이거를 모두 더해주면 495 곱하기 29가 되겠죠? 자, 1의 자리는 5, 다음 10의 자리는 5, 100의 자리는 8 더하기 6이 14고 다음에 14 더하기 1은 15고 15 더하기 8까지 하면 하나 더 올라가서 23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천의 자리는 볼게요. 8이 있으니까 8 더하기 2를 하면 10이 되겠죠? 그 다음 나머지 3 더하기 1, 4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14,355가 나왔네요. 한번 어림한 값이랑 비교해 볼까요? 네, 15,000이랑 거의 비슷하면서 조금 더 작은 숫자
잘 계산했죠? 선생님, 이렇게 펼쳐서 계산하는 거 좀 이상해 보여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산하는 게 조금 어렵거나 아직 잘 원리가 이해되지 않는 친구들은 이런 방법으로 계산해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방법이 익숙한 친구들은 바로바로 암산해서 계산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리본 한 통의 총 길이는 얼마가 되었나요? 네, 리본 한 통은 총 14,355mm네요. 우리의 도움을 통해서 수일이는 리본 한 통의 총 길이가 얼마인지 알게 되었네요. 자, 이렇게 열심히 포장을 해서 모든 58개의 케이크를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예쁘게 포장한 케이크를 택배로 붙여야 되겠죠? 우리 나디아의 마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외 배송을 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해외 배송에는 돈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10kg이 넘을 때는 3,000원, 20kg이 넘을 때는 5,000원, 30kg이 넘을 때는 10,000원이 필요하대요. 우리는 배송비를 과연 얼마나 내야 할까요? 우리 수일이를 도와주세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한 상자의 총 무게를 구해야 되겠죠? 상자 한 개당 689g이면 58개면 총 몇 g일까?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상자 한 개당 689g씩 58개니까 곱하기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총 무게를 구해서 과연 몇 킬로그램인지 알아보고 배송비가 얼마인지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네,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89 곱하기 58 세로셈으로 바로 계산해 볼게요. 자,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림. 이 말이 아직 안 나온다. 안 돼요, 안 돼요. 어림부터 해야 돼요. 자, 689는 700에 가깝고 58은 60에 가까우니까 아하, 대략 42,000쯤 나오겠구나. 42,000보다는 살짝 작겠구나. 자, 선생님이 말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해서 그렇지 이게 바로바로 하면은 진짜 빠르게 어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어림한 후에 계산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1의 자리부터 바로 계산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한 줄씩만 쓸 거예요. 이럴 때는 암산을 굉장히 잘 해야겠죠? 따라오세요. 자, 689 곱하기 8 먼저 해봅니다. 9, 8에 72, 8, 8에 63대 7이 있으니까 4 더하기 7은 11. 그 다음에 6, 8에 48인데 8에 여기 7이 있으니까 8 더하기 7은 15. 그래서 1000의 자리는 1 더하기 4, 5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10의 자리 계산해 볼게요. 689 곱하기 50 해볼게요. 자, 끝에는 0 오는 거, 왜냐면 5, 10이니까 앞에 이어서 써볼게요. 9, 5, 45, 8, 5에 40인데 여기 4가 있으니까 4. 6, 5에 30인데 4가 있으니까 0하고 더해서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번에 다 더해볼게요. 그러면 1의 자리는 2, 10의 자리는 6, 100의 자리는 9, 1000의 자리는 9, 만의 자리는 3이 되겠네요. 네, 39,962. 어떤가요? 어림한 값이랑 대략 비슷하죠? 4만 정도로 비슷하죠? 네, 잘 계산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계산한 값이 42,000보다 크다! 그러면 100% 내가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럴 때는 바로 다시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하고 싶었던 거 구했어요. 한 개당 689g씩 58개, 총 무게는 39,962g이었어요.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꾸면 39.962kg이래요. 그러면 우리 배송비 얼마예요? 네, 30kg이 넘어버렸죠. 30kg이 넘으면 10,000원을 내야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39kg이 넘으니까 10,000원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수일이는 10,000원의 배송비를 지불하고 무사히 케이크를 나디아의 마을에 보냈다고 합니다. 과연 나디아의 마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네, 저렇게 예쁘게 포장된 상자에 또 예쁘게 장식된 케이크까지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겠죠.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자신이 가진 재주를 활용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수학 익힘책 40쪽에서 41쪽을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보세요. 잘 모르겠으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한 후에 풀어보도록 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번호 옆에 크게 별표를 한 후에 등교하고 나서 선생님과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수학 시간에 만나요.